비트코인은 어제 오후부터 마이너스 약 7%가량의 하락분이 나와 주었고, 최대로는 58.4K 라인을 터치하고 주봉 캔들 기준으로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60K 라인에서 아래꼬리를 달아주는 캔들이 나와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비트코인은 현재 가격 기준으로 62에서 63K 라인을 돌파하는 상승분으로 이어진다면 앞으로 비트코인은 저는 무섭게 상승할 거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갱스터입니다. 비트코인은 어제 영상에서 아래꼬리가 짧은 형태의 봉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세가 강한 형태의 주봉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 주에 하락이 나온다면 60K 라인을 기준으로 아래꼬리를 말아주는 주봉의 형태의 캔들이 나와준다면 저는 무섭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 반대로 이번 주 주봉상 60K 밑에서 음봉으로 마감된다면 급락으로도 떨어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딱 하나 이 60K만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오후부터 공교롭게도 비트코인은 60K를 강하게 이탈하는 하락이 나와 주었고, 주봉 캔들 기준으로도 아래꼬리를 만든 봉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주봉은 이미 제가 원하는 봉의 형태가 나와 주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오는 일봉 캔들이 62에서 63K 라인을 확실하게 돌파하거나 일봉상 바닥을 한 번 더 다지면서 저점을 낮추는 쌍바닥의 형태가 나와준다면 앞으로 저는 반등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구간이다 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반등이 나온다면 우리가 어떤 자리들을 기대해 봐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왜 하락장이 아니라 오히려 반등장을 기대하고 있는지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통해서 비트갱스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어제 영상 댓글들을 보니까 벌써부터 시즌 종료다, 끝났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관점 브리핑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보고 있는 비트코인 방향성을 먼저 말씀드리고 영상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최근에 올라왔던 고점 자리를 기준으로 현재 자리까지 그 기간을 계산해 봤을 때 총 105일, 3달이 넘는 기간 동안에 조정세가 나와 주었기 때문에 일본 캔들에서도 과매수를 충분히 시켜주는 기간 조정이 나와 주었었고, 알트코인들도 업비트에서도 알트코인들을 보게 되면 일본 캔들에서도 과매수권을 시켜주면서 심지어 주봉에서도 이 매수세를 충분히 시켜주는 움직임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당장 오늘 내일 불장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저는 반등장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있을 이더리움 ETF 승인 소식과 이더리움이 승인이 된다면 최근에 캐나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솔라나 ETF와 같이 미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그림이 나올 텐데, 저는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로 돌아와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자리에서 중요한 지지 라인을 저는 60K 라인, 일본 캔들 기준으로 매물대 지표를 키고 봤을 때 현재 이 매물대가 끝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이탈하고 캔들이 음봉으로 봉이 마감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 보고 있는 지지 라인은 그 다음으로 매물대가 쌓여있는 이 구간, 자 차트를 좀 더 크게 봤을 때 다음으로 매물대가 쌓여있는 52에서 53K 라인을 그 다음 지지 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60K 라인을 이탈하면서 그 다음 지지 라인인 52K 라인까지 하락세가 나와 준다라고 하면은 분명 그 하락세는 무서운 하락세가 나와 주겠지만, 저는 심지어 이 자리를 이탈하고 52K까지 내려와 주더라도 저는 결국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든지 혹은 52K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결국 지금의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왔을 때 단기 반등 뒤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의 장을 완전한 하락세로 장을 돌리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자리가 저는 이 52K까지 하락세가 내려와 주더라도 저는 이 하락이 마지막 하락일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지금 자리에서 60K 라인을 하방으로 이탈하고 내려와 주더라도 현재 자리에서 숏을 잡을 생각은 전혀 없고, 오히려 내려오는 자리에서 물량을 좀 더 모아가면서 상승에 베팅을 해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그럼 단기적인 관점을 넘어서 큰 그림을 봤을 때 우선 52K에서 53K까지 내려와 주더라도 저는 충분히 상승장으로 되돌릴 수 있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는 이유가, 현재 보시는 차트는 테더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제가 캔들에 미리 씌워놓은 이 지표를 채널링이라고 부릅니다. 차트는 작은 그림에서는 복잡한 파동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큰 그림에서는 지금처럼 한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코인에도 전체적으로 채널링이 성립되고 테더 도미넌스 역시도 채널링이 성립됩니다. 채널링에서 봐야 하는 건 채널 안에서의 이 작은
타점을 잡기보다는 큰 그림에서 이 방향성, 하락 추세에 있는지 혹은 상승 추세에 있는지 큰 방향성을 보기에 용이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개념을 짚고 가야 하는 부분이 테더는 현금이고 비트코인은 종목이기 때문에 테더 도미너스가 올라간다라는 건 현금 비중이 올라간다라는 것이고, 현금 비중이 늘어나면 당연히 종목 비중은 줄어드니까 비트코인과 같은 종목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현금보다는 종목을 더 들고 있으려고 한다면 테더 도미너스는 하락하면서 이 하락분은 전체적으로 종목의 상승분으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겠죠. 쉽게는 디커플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저는 현재 테더 도미너스가 2022년도 11월 달을 기준으로 큰 대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비트코인은 2022년도 11월 달을 기준으로 큰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테더 도미너스로 봤을 때 저는 지금이 큰 하락 추세에서의 마지막 조정 구간으로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자, 우리가 파동이라는 지표를 보더라도 자, 여기서 1, 2, 3, 4에 대한 조정 뒤에 이 4에 대한 조정이 끝나고 마지막 5에 대한 하락이 남아있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저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5개의 움직임이 완성이 된다면 이 마지막 하락에서의 정말 큰 불장이 나올 거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현재 이 마지막에서의 큰 불장을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자, 우리가 대부분 기억하고 있는 불장이 2020년도에서 2021년도인데 저는 이 하단부를 깨고 내려오는 하락이 나와주면서 상승 채널에서 하락 채널로 다시 전환이 되면서 이 하락을 그려주는 이 구간에서 20년도에서 21년도에 나왔던 것처럼 그 자금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다시 또 한 번 더 유입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앙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충분히 배치될 수 있을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차트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현재 이 단기적인 조정 구간을 차트를 보게 되면, 자, 현재는 지금처럼 하락하는 하락 채널을 돌파하고 단기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고, 테더 도미넌스가 상승이 나와준다면 반대로 비트코인은 하락하는 그림을 그려줄 겁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조정 국면에 있습니다. 자, 다시 테더를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테더 도미넌스가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디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할 텐데, 현재 구간에서 테더 도미넌스가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주더라도 저는 그 맥시멈 구간이 지금의 이 노란색 추세의 상단 부분까지의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테더 도미넌스가 추가적인 반등분이 나와준다면 이 상단부까지 약 플러스 14%분의 반등분이 남아있는 건데, 현재 비트코인 기준으로 이 상승분이 비트코인에만 하락이 나와준다면 마이너스 14%가 끝나는 구간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52K에서 53K 라인이 겹치는 자리까지의 하락분이 열려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테더 도미넌스가 추가적인 반등분이 나와주고 고점을 2번 만들고 하락분이 나와주게 된다면 이 하락에서 저는 채널의 하단부까지도 뚫고 내려오는 하락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저는 그 구간이 마지막 비트코인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려면 어떤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지를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링이라고 하는 건 제가 채널을 설명드릴 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채널 안에서의 타점을 잡기보다는 그 방향성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직전 차트를 보더라도 현재 이 구간에서 나왔던 것처럼 저점을 2번 만들고 고점을 형성하면서 채널을 만들었지만 이 채널의 상단부를 닿지 않고 떨어지는 경우 역시도 존재합니다. 아마 이 구간이랑 현재 구간이랑 동일하게 들어간다면 현재 구간에서도 똑같은 채널의 형태를 그리고 있고, 이 고점 자리를 넘기지 않고 저점을 2번 만들고 3번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나와줄 수 있겠죠. 지금과 같은 구간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기준으로 차트를 좀 더 깨끗하게 지우고 봤을 때, 자, 현재 기준에서 일본 캔들 기준으로 저점을 한 번 더 낮추면서 일본 캔들 기준에서 저점을 낮춰주고 RSI는 저점을 올리면서 일봉상 상승 다이버런스를 만들고 반등이 나와주는 그림을 첫 번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일봉상 상승 다이버런스를 보고 있는 이유가 최근에 비트코인이 약 3달 정도 조정 기간이 나와주면서 일본 캔들에서 이 과매수권을 충분히 시켜주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일본 캔들에서 과매수권에서 이 과매도권으로 이 30라인, RSI가 30라인 밑으로 떨어졌던 구간이 최근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현재 구간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이 일본 캔들 기준으로 과매도권 30m로 내려왔을 때 그 반등분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반등에서 자, 비트코인은
플러스 63%가량의 반등분이 나와줬었고, 두 번째 구간에서의 반등분은 이 구간부터 최대 고점까지 플러스 57%가량 반등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구간에서는 과매도권으로 크게 내려오면서 현재 가격까지 그 반등분을 보면 193%까지 반등이 나와주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RSI가 30라인 밑으로 떨어지는 이 과매수권을 소화시키는 움직임이 나와줬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반등분이 나와준다면 그 매수세는 충분히 들어와줄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정말 큰 상승분으로 이어지려면 과거 2022년도 11월 달의 차트랑 동일하게 당시에도 과매도권으로 차트가 내려오면서 저점을 한 번 더 낮추는 하락, 최근에 나왔던 급락 뒤에 크게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 매물대를 다지면서 저점을 한 번 더 낮추는 이 캔들 저점에서 RSI 지수는 반대로 저점을 높이면서 매수세가 더 들어왔을 때 그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구간이라 현재 구간이랑 차트를 비슷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현재 구간에서 저점을 낮추지 않고 바로 반등이 나와준다면, 제가 영상 초반에 52에서 53K를 말씀드렸었는데 해당 자리를 보는 이유는 비트코인 1번 캔들 기준으로 단기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단기 저항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현재 자리에서 고점부터 이어봤을 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첫 번째 저항 자리는 고점과 최대 고점 자리를 이었을 때 대추세, 현재 이 장기 추세선을 그려볼 수 있고, 작게 봤을 때는 이 4월 달부터 내려왔던 이 고점부터의 이 하락, 첫 번째 상승분이 시작되었고 다시 하락이 시작됐던 최근 6월 달부터의 지금의 이 하락 추세 라인을 돌파했던 구간에서 그 상승분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기 추세 라인을 돌파하고 추세를 테스트하고 반등이 나왔던 구간에서 비트코인은 최종적으로 이때 플러스 반등분이 약 플러스 20%가량의 반등분이 나와주었듯이 현재 구간에서도 단기 추세 라인을 돌파하고 테스트하고 다시 반등분이 나와준다면 플러스 20%가량의 반등분이 나와줬을 때는 그때는 이 장기 추세까지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상승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 기준으로 지금의 이 자리가 52에서 53K 자리입니다. 해당 자리를 돌파하는 상승분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저는 이 단기 추세 라인 역시도 충분히 돌파하는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방금 전에도 큰 그림에서 말씀드렸지만 테더 도미넌스의 마지막 하락분이 이어지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를 기준으로 정말 큰 상승분을 좀 그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비트갱스터 관점 공유방에서도 제가 구독자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이 탐욕 지수에 있었던 그 지수가 어제 하락으로 공포 지수까지 내려오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계속적인 하락에서 투심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일 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조건적인 상승만 보는 트레이더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하락만 보는 트레이더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듣고 싶은 얘기만 제가 전해드리려고 앞으로 좀 상승분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오늘도 다양한 근거들을 통해서 상승분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상승이 크게 멀지는 않았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알트코인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조정이 꽤나 길었고, 특히나 알트코인들은 그 하락분이 크게 나와 주었었기 때문에 최근까지 나왔던 이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 그에 대한 상승분이 나와주게 된다면 그 상승 또한 정말 크게 또 다시 또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줄 거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까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하락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인 시간보다는 부정적인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실 텐데 부디 좀 영상 보시면서 힘내셨으면 좋겠고, 저도 불장을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에서도 반등할 수 있는 그 포인트들이 나온다면 여러분들께 최대한 빠르게 공유 드려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비트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